여러분 6단원 문제풀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고요. 2-1번부터 갈게요. 자, 당사자 소송이란 뭐냐라는 내용인데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또는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뭐 앞에 개관이어서 있지만 나중에 당사자 소송 나가는 파트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다음 2-4번 행정소송법상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쉬운데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긴장을 하고 빨리 읽어야 되니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구분한다. 이거 오답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항고소송은 항당민기 안에 취무부만 있습니다. 취무부. 그 다음 당할 때 당이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표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게 나오면은 의외로 많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5-2번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죠. 이런 건 여러분들 항당민기 취무부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정 외의 소송은 법에서 정해지지 않는 소송들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결론 기억하시고요. 이제 항고소송으로 들어갑니다. 1-1번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뭐로 본다 했어요?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죠. 소송물, 처분의 위법성 일반. 근데 여기서 꼭 뭘 붙입니다. 처분의 위법성 일반도 아니고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본다. 좋은 내용은 들어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보다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이거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무조건 다 X입니다. 소송물은.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1-2번 행정처분의 존부 및 원고의 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여기서 말하는 게 다 적법요건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소기관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우리가 당대의 재정관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라고 해서 적법 요건은 법원이 알아서 직권적으로 조사하는 거라 했습니다. 또 기각 판결은 소송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이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421페이지 이제 대상 적격으로 갑니다. 2-1번 공무수탁사인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도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행정청이랑 동일한 지위를 받습니다. 2-2번 어떤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니라면 이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는데 행정청 아니죠? 회사에서 나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 제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내용이 이거고요. 2-3번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심의 의결은 처무성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봤죠? 뭐는 안 된다? 국회의원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헌법에서 안 된다고 정해졌습니다. 2-4번 항공마사에 나오면 무조건 뭐다? 처분성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행정 처분이 다 있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맞춰야 돼요. 다음 페이지 4-2번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이거 나오면 무조건 처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규정 자체만으로 처분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강의 시간만 길어질 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4-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요렇게 한다면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한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이다 또는 급여 상한 금액표다라고 했습니다. 423페이지 4-4번입니다. 자, 어떤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성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처분성 인정해줘야죠. 그게 비록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는 처분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틀리게 된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기출지문 그대로 가져온 건데 출제위원이 약간 말을 꼬다 보니까 약간 문장 자체가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밑에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구와 그 내용, 과정,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거는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5-1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는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이라는 서로 같은 행정기관끼리, 같은 기관은 아니지만 같은 어찌됐건 행정기관들끼리 하나의 프로세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 5-3번입니다. 자, 병역 신체 등위 판정, 군의관이 하는 거 처분성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왜 없다? 군의관이 공무원도 아니고, 물론 이제 군의관이 공무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는 군의관이 신체 등위 판정한 것만으로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병무상 의무를 하는 그런 법적인, 직접적인,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걸 기준으로 지방병무청장이 바로 병역 처분을 해야지만이 그게 바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5-4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군의관이 행정청도 아니기 때문에 군의관이 하는 것 자체가 처분성이 없다는 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자, 5-4번.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을 정했어요. 왜냐?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그 시행 지침을 따라야지만이 그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서 대학교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프로세스가 편해지겠죠. 근데 그 자체만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권리나 의무 변동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425페이지 6-1번입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왔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정도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따지는 건 어디 가서 따진다? 본안에 가서 따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애들이 앞으로도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이런 거 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6-2번 신청권이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각하가 됩니다. 당연히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신청권도 없는 사람이 신청했다 거부당한다.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부 처분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426페이지 7-1번입니다. 기간제로 임용이 돼가지고 임용기간이 만료됐대요. 이것만 봐도 이제 나와야죠. 이미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겠다. 재임용 안 해주겠다. 처분성 인정. 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조교수. 임용기간이 있었네요. 그럼 일을 하고 있었죠.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7-4번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로 주민번호가 유출이 돼서 탈탈 털렸다.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줬다. 처분성 인정돼서 행정소송 해줘야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427페이지 7-8번 지적공보소관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토지대장에서 소유자 명의 바뀌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거부해도 처분성 없다라고 했습니다. 넘어가죠. 428페이지 9번입니다. 반복된 거부는 거부할 때마다 처분성 인정된다라고 했어요. 개고나 독촉이랑 다르다고 했습니다. 10번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자, 항정신병 치료제 고시 나왔다. 그럼 바로 처분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429페이지 11-2번입니다. 자, 도지사 나왔고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 나왔네요. 처분성이 없다라고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왜 없냐?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 등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전혀 미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횡단보도 설치했다. 우리가 여기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행정법에서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처분성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실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됐냐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왜 그렇게 된지를 별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결론만 물어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이 처음에만 좀 어렵지, 용어 때문에. 나중에는 다른 과목들보다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13-1번. 자, 법인세 법령에 따른 과세관청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누구?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그 귀속자인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통지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430페이지 부당한 공동회의의 자진신고자 이것만 나와도 이제 알아야죠. 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 과징금을 매김에 있어서 자진신고자는 깎아줘야 되는데 안 깎아줬을 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 했기 때문에 X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사용 권장 행위 요거 자체도 이 문장 나오면 무조건 처분성 인정. 왜? 그거를 다르게 해버리면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계속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431페이지 14-2번입니다. 자, 행정규칙에 의거한 불문경고 조치도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왜? 여기 나와 있죠. 승진을 못하거나 그 기간 동안 어떤 상도 못 받거나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비록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경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거랑 관련된 판례가 뭐가 있었어요? 장관이 서면으로 경고를 내렸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건 처분성이 인정 안 된다라고 그 비교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3번.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처분성 인정. 그죠? 왜?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기 때문에. 다른 데 금융기관으로 가서 그 대표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퇴임한 전 대표에게 하게 되면 그건 처분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퇴직했으니까 비교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17-1번. 자, 검사가 공소제기의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거는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만 다투라고 법령의 규정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 18-1번입니다. 자, 행정청이 금정 부과 처분을 한 후에 감액 처분을 했답니다. 깎이면 원래 거. 그럼 최초의 처분 기준이 돼야 되죠, 소송이. 그럴 때는 감액 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깎이면 원래 거로 가야 되죠. 근데 이건 깎인 후 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경정 처분으로 인해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중요한 거는 당초 처분. 깎이면 원래 거. 대신에 깎였기 때문에 깎인 원래 거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반대죠. 이번에는 증액 경정 처분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늘면 뒤에 거. 왜냐? 앞에 게 흡수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를 뭐였죠? 증액 경정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납세 의무자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죠? 맞죠? 증액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 경정 처분만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건 맞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문장이 틀린 거죠.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도 당연히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증액 경정 처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멸한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틀립니다. 깎이면 원래 거, 늘면 뒤에 것만 기억하면 이런 문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면 뒤에 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되 그 소송 안에서 원래 앞에 있던 처분의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도 가능하다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19번 별 3개를 했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435페이지 21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나왔다. 그럼 바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도 이름은 권고지만 그 자체가 매우 권력적이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된다라고 했어요. 23번 조세부가 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정. 자, 세무조사 결정 자체 나왔다. 끝. 처분성 인정. 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목도 쉬었고 목이 아프니까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또 나옵니다. 436페이지 24번입니다.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이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그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봐서 거분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거부 처분. 다음 27번. 교육공무원법상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 임용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 임용 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뭐일 때 아니라고 했어요? 징계 사유가 있어가지고 징계를 받았던 그 경력이 있어서 그 사유로 삭제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특히 교육공무원이면 교장선생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32번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에 쭉쭉 가다가 절대평가 60점 미만으로 평가가 돼가지고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 중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 중지는 처분이 당연히 인정되죠.
특히나 이 연구비를 계속 받아오다가 스탑됐다. 그럼 그 연구비를 계속 받을 것으로 알고 계획을 짜놓은 당사자는 중단돼 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고요. 시험에서는 키워드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60점 미만으로 평가돼서 연구비가 끝났다. 바로 처분성 인정.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왜냐? 판례에서 그렇게 60점 미만이라고 박아놨기 때문에. 갑자기 50점, 70점 나오면서 결론 바꿔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출제 시비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438페이지 34번입니다. 키워드 나왔네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행위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없애버리는 배제 행위. 둘 다 처분성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 협상자 지위 배제 행위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두 개 잘라가지고 결론을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 하여튼 뭐 말이 짧아졌는데, 두 개 다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야지 하나만 바뀌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36번.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자, 이거 연구재단 하면은 이제 BK21 판례가 그대로 나와줘야 되죠. 이것도 두 개가 결론이 달라진다고 했었죠. 뭐라 했었어요? 협약 해지 통보 자체는 처분성 인정. 하지만 그 연구팀장인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내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정오표를 통해서 이 판례가 좀 약간 설명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여러분 카페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대학 자체 징계 요구는 처분성이 없지만 협약의 해지 통보는 처분을 해나간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판례에서 이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주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가 되게 좀 약간 어렵게 나온 문구입니다. 그래서 뒤에 통보하는 것은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처분성 있냐 없냐로 보통 그것만 물어보는데 굳이 판례 문구를 출제위원이 넣어가지고 공법상 계약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냈어요. 근데 공법상 계약을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것은 처분성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처분은 공법상 계약이 아닙니다. 공법상 계약은 나중에 우리가 당사자 소송에서 배우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도 잠깐 나오죠. 이건 단순히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행정청이 어떤 밑에 있는 밑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권력적으로 보면 밑에죠.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처분을 내린 거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지 공법상 계약에서 그 계약을 종료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판례 문구를 보시면서 봐야지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가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X 문제집 마무리가 되고요. OX 문제도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빨리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보면서 자주 나오는 것들 많이 봐야 되고요. 틀린 것들 위주로만 봐야 되고요. 나중에는 맞춤을 계속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맞추니까. 그런 식으로 OX 문제집을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회독해야지 자주 나오든 자주 안 나오든 똑같은 시간 투자하면서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 오늘도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